처제 때문에 무슨 판일까요? X판. 어떤 재판입니까? 형부가 이 말을 했습니다. 처제 때문에 집이 엉망이다. 이렇게 무슨 판이다. 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 독판. 네, 독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말을 하고 흉기를 들고 처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사건인데요. 흉기를 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처제의 집으로 갑자기 가니까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서 붙잡혔는데요. 전말은 한 달 전부터 좀 문제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당시 처제에게 형부가 여성 지인을 소개받았습니다. 어떤 사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이 여성에게 선물할 과일을 가지고 가다가 처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처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처제한테 이거 얘기하지 말아줘.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내에게 말하지 말아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언니한테 말하지 말아줘. 네, 그렇죠. 그런데 외도를 의심받게 돼요. 그러니까 처제가 말을 했겠구나라고 혼자서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고 통화를 하다가 너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종시에서 차를 몰고 인천까지 쫓아갔습니다. 아이고야. 흉기를 들고 갔다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자기가 떳떳하면 되잖아요. 예? 저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아니 처제의 입장에서는 처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이고 소개시켜준 사람이면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한데 거기 과열 바구니 들고 딸랑딸랑 가는 모습을 처제한테 보였다? 예, 그럼 들켰다. 일단 처제한테도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뭐 당연히 이거는 나의 그러니까 그 언니에게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이건 명약 반항하잖아요. 처제가 그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처제가 당연히 해야죠. 그럼요. 그러면 일단 무릎 꿇고 빌어야죠. 잘못했는데. 그런데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고 멀고를 떠나서 본인이 그게 아니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처제 집으로 간다는 거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맥락이 잘 읽히질 않아요, 변호사님. 네. 근데 범죄 단계별로 좀 봤을 때는 모든 게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요. 범죄를 준비를 하고 실행에 행하고 결과가 발생하고 이 단계로 범죄가 행해집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예비라고 하고요.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고요. 실행을 했는데 결과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범죄를 예비까지 처벌하진 않아요. 뭐 방화라든지 살인 같은 경우는 예비도 처벌을 합니다. 이 사건은 살인의 준비 행위 과정에서 지금 걸린 거거든요. 도구를 구입하거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사건의 지금 쟁점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도를 의심받았다. 그게 다 이 처제 때문이다 해가지고 흉기를 들고 세종에서 인천까지 차를 타고 갔다는 건데, 그럼 이 기자 혐의를 인정했어요, 이 남자? 안 했습니다. 이 칼을 구입한 것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집에 칼이 낡아서 우연히 칼을 구입한 거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살인 예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해 안 되죠. 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도 이해를 못했겠죠. 이해 안 되죠. 예. 칼을 뭐 함부로 구입하고 그러지 않고요. 만약 칼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았을 거예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살인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살인을 하려면 뭐 주먹으로는 조금 쉽지 않다면 흉기라든지 도구 구입이 필요합니다. 도구 구입이 가장 살인 예비죄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여기서 법원에서는 이 극도로 처제한테 분노를 보이고 있었고 그 점을 봤을 때는 이 흉기를 구입하는 과정이 살인 목적,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칼을 지금 특정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 점을 봤을 때는 살인 예비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다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셨을 것 같은데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죄질이 좋지 않은 거는 이 재판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진 것 아닐 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처제겠죠. 처제가 자신을 위협하려 했던 그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같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만약에 이 남자의 아내가 자기 여동생 이걸 우리 동생이 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않고 신고를 안 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일지도 모르겠고 저는 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집행유예로 일단 자유의 몸인 거잖아요. 나중에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아마 집행유예를 하면 보호관찰이 붙었을 거예요. 보호관찰이 붙었을 거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호관찰관들이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뒤에 있는 실행에 착수가 없고 예비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유예밖에 나올 수 없었는데 뭐 뒤에 있는 이야기 그냥 작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집에서 쫓겨났대요. 남자가 쫓겨나와서 바깥에서 진짜요? 쫓겨나와서 바깥에서 일용 노동직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가댁에 전화했는데 모든 사람이 전화를 받지를 않았대요. 아하. 그래가지고 약간의 좀 이렇게 자격지심은 조금 들었는 같은 모습은 보이는데 그래도 칼을 사서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또 뒷얘기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